안녕하십니까. 오늘 C++ 11번째 시간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메인 함수란 것을 만들어 놓고 사용을 했는데요. 메인 함수는 해당하는 프로그램이 실행을 할 때 운영체제에서 가장 먼저 시작점을 찾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메인 함수 안에 우리가 필요한 기능들을 쭉 기술을 해서 쓸 수가 있는데요. 근데 메인 함수만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메인 함수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두 개의 수를 받아서 썸을 하는 덧셈 연산을 하는 기능을 구현해 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써먹고 다음에 쭉 또 프로그램이 흘러가다가 다시 또 그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동일한 기능인데 중복해서 코드를 또 작성을 해줘야 되겠죠. 계속 이렇게 어떠한 비슷한 기능 또는 유사한 기능들이 동일한 기능들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코딩을 해준다면 프로그램의 그 양도 코드 라인도 엄청 많아질 거고 불필요한 리소스가 많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러한 기능들을 메인 함수가 아닌 다른 함수로 빼놓아서 사용을 하고 필요할 때마다 호출을 해서 쓰는 거죠. 그런 방법, 그런 특정 기능들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함수라고 합니다. 자, 특정 기능을 구현해 놓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게 바로 함수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함수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함수 만들기, 함수의 다양한 형태, 매개변수, 디폴트 매개변수, 중복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자, 본 강좌에 앞서서 C 강좌를 여러분이 학습을 하신 분들은 함수란 함수 만들기, 함수의 다양한 형태, 여기까지는 C 언어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기 때문에 C 언어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C 언어를 학습하신 분들은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셔도 상관없고요. C++에서 조금 추가된 기능들, 매개변수, 디폴트 매개변수, 중복함수 이 기능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처음 C를 하지 않고 처음 C++를 접하시는 분들은 처음서부터 꼼꼼히 하나씩 하나씩 학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함수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코드 덩어리라고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실생활에서 자판기란 걸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판기란 건 우리가 어떤 동전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동전이 들어가서 그 동전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음료수가 쭉 아웃풋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전이 인풋이고 자판기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음료수 아웃풋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 할 때 우리는 뭔가를 넣어줘요. 뭔가를 넣어주면 자판기가 알아서 그 금액만큼에 해당하는 음료수를 제공해 주는 거죠. 이게 바로 자판기가 우리 프로그램 세계에서 바로 함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필요할 때, 내가 목이 마를 때, 아니면 어떤 필요에 의해서 내가 어떠한 인풋을 넣어주면 그 솔루션은 이렇게 아웃풋을 내보내 주는 것, 이걸 우리가 함수라고 합니다. 자, 실제로 프로그램 세계에서도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덧셈 계산 함수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놓고, 자, 여기에는 우리가 사전에 규정을 약속을 하는데요. 어떤 약속을 하냐면 숫자 데이터 두 개를 넣어줄 거야. 그래서 10이라는 숫자, 20이라는 숫자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들어가면 이 함수의 기능은 들어온 숫자 두 개를 더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함수입니다. 그러면 들어온 숫자 10과 20을 더해서 아웃풋으로 30을 뱉어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프로그램, 거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커다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덧셈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생기겠죠. 덧셈을 해서 결과물, 아웃풋을 얻어낼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매번 덧셈하는 공식을 써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함수 호출만 하면 되겠죠. 이 함수를 호출만 해주면 나는 뿅 하고 내가 원하는 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함수를 사용하는 주 목적, 즉 어떠한 특정한 기능을 함수로 뽑아내놓고 필요할 때마다 호출만 해서 결과물을 손쉽게 얻어낼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우리는 함수라고 합니다.
자, 함수 만들기가 이제 그런 프로그램에서 함수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함수를 만드는 방법을 익혀야 되겠죠. 그래서 함수는 함수 이름과 그다음에 매개 변수, 반환값, 그다음에 중괄호를 이용해서 함수를 만들 수 있다. 자, 요 모양이 함수의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함수는 변수처럼 함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왜 이름이 있어야 되냐면 이름이 있어야지 나중에 이 함수를 어디선가 필요로 할 때 호출할 수가 있겠죠. 호출하기 위해서 함수의 이름을 꼭 지정을 해줘야 되고요. 자, 다음에 이 함수를 호출하고 나서 데이터를 넣어줘요. 그래서 데이터를 넣어줄 통로, 이걸 우리가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이처럼 int x와 int y로 선언을 만들어줬다는 것은 이 calculator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 int형, int 자료형 x와 y 두 개를 같이 넣어주면 된다고 표시를 해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맨 앞에 int가 있죠. int는 뭐냐면 자, calculator라는 함수가 뭔가 우리가 매개 변수를 넣어줘서 이 안에서 쿵짝쿵짝 작업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호출하는 곳으로 output 데이터를 넘겨줘야 돼요. 그 넘겨주는 데이터의 자료형을 이 앞에 명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함수를 만들 때 처음에 함수 반환되는 자료형, 다음에 함수의 이름, 다음에 매개 변수의 타입, 개수 등을 명시를 해주고요. 다음에 본격적으로 중괄호로 묶어서 이 중괄호 안에서 함수가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 수행해야 되는 일들을 기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간단하게 매개 변수로 받은 두 개의 데이터를 뭐하고 있어요? 덧셈 연산을 하고 있습니다. 덧셈 연산을 한 다음에 대입 연산자를 이용해서 sum이라는 변수에 담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sum은 다시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다시 호출한 곳, 나를 호출해 준 곳으로 반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요. 대부분의 함수는 이런 형태, 모양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함수의 다양한 형태까지 보고 그러고 나서 실제로 같이 코딩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다양한 형태인데요. 함수는 사용자 함수 정의, 내가 필요로 해요. 그래서 먼저 함수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메인 함수를 두는 겁니다. 즉 순서가 메인 함수 위쪽에다가 코드상으로 봤을 때 메인 함수 위쪽에다가 내가 필요로 한 함수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메인 함수에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호출하는 방식, 이런 방식이 있고요. 다음에 사용자 함수 선언, 정의가 아니라 선언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함수를 다 풀로 다 함수 형태를 갖춘 걸 우리는 함수를 정의했다 하고요. 함수를 선언한다는 것은 이 안에 수행하는 그 코드는 빼버리고 이 윗부분 있죠. 이 부분만 기술을 해준 거. 이걸 우리가 함수를 선언만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수의 선언, 우리가 줄여서 원형 함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함수의 선언만 해놓고 아직 이 함수가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반환형과 이름과 매개 변수로 이루어진 원형 함수만 일단 선언을 해놓고 다음에 메인 함수를 기술해주고 메인 함수 아래쪽에 이 함수 위에서 선언해 놓은 함수에 대한 정의부를 이 아래쪽에 기술해주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둘 중에 어느 방법을 더 많이 쓰느냐? 요 오른쪽에 있는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좀 이따 왜 이 방법이 더 좋은지는 실제로 코딩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었고요. 여기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 텐데요. 프로젝트는 펑션 프로젝트라고 함수니까 펑션 프로젝트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루션이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소스 파일 cpp c 파일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include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iostream include 혹시 모르니까 스트링 헤더 파일도 해주고요. using namespace도 기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에 우린 뭘 필요해요? 운영체제가 가장 먼저 찾는 녀석 메인 함수를 이렇게 기술을 해주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여기서 함수를 선언하는 방법, 처음에 이 방법, 함수가 위에 선언되고 그 다음에 메인 함수에서 쓰는 방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sum이라는 함수가 필요해요. sum이라는 함수, 그러면 이것을 자, 반환형은 int이고요. 그 다음에 sum fun이라고 할게요. 이게 함수의 이름이죠. 함수의 이름. 자, 얘는 매개 변수 두 개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int y 이렇게까지 하면 함수의 선언이 된 겁니다. 다음에 함수의 정의는 여기다가 중괄호를 묶어서 이렇게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 기술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함수가 이렇게 int형, 반환형을 int죠. 그래서 여기서 int sum이란 것을 int 자료형 sum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이 sum은 매개 변수로 들어온 x와 y를 더하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반환을 해주죠. 반환을 할 때 뭘 반환해 주면 되겠어요? sum을 반환해 주면 내가 호출한 부분에 m이겠죠. 호출한 부분으로 이 sum을 전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수를 먼저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메인 함수에서 이제 호출해 보는 거예요. 호출을 하는데 요거 sumPon 함수야. 내가 숫자 두 개 던져줄게. 예를 들어서 10과 20을 던져줄게. 그 결과값을 다우. 이렇게만 하면 이 값이 뭐예요? sumPon으로 가겠죠. sumPon으로 갑니다. 가서 10하고 20을 갖고 갑니다. 그래서 가서 여기다가 sum에다가 x, y를 더한 값을 더해주고 sum이 다시 반환돼요. 어디로? 호출부로 다시 반환되면 결국 이곳에 30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력할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 F5 누르면 실행이 돼서 이렇게 30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방식이 함수 정의를 위쪽에 하고요. 그 다음에 메인 함수로 함수 밑에 메인 함수를 둔 케이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런 방법 말고요. 이쪽에 있는 거 원형 함수만 선언을 해놓고 메인 함수하고 함수 정의를 밑에다 하는 케이스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함수 정의를 다 밑으로 내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위쪽에는 함수의 원형만 이렇게 선언을 해놓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나와서 실행을 해보면 결과는 똑같아요. 자, 결과는 똑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 위쪽에서부터 컴파일러가 컴파일을 해 나옵니다. 자, 인클루드를 만나니까 IO 스트림에 있는 모든 소스를 다 가져서 이쪽에 붙이고요. 스트링 객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하는데 이때 위쪽에다가 처음에 원래 이렇게 있었죠. 위쪽에다가 함수 정의를 하면 함수가 여기서 굉장히 많이 쌓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가독성도 떨어지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함수가 이렇게 밑에 있고 함수의 원형만 이렇게 써줍니다. 자, 그럼 컴파일러는 sumPon이라는 거는 매개 변수를 두 개를 받고 그 다음에 반환형으로 int를 해주는구나 라고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에 들어가서 sumPon 이런 거구나. 그리고 쭉 다 컴파일러 계속 나옵니다. 코드가 간략해지고 컴파일러가 헷갈리지 않겠죠. 컴파일러 하는데 만약에 이게 없어요. 이게 없으면 메인 함수가 들어와서 sumPon 뭐야 이거 처음 보는 함수인데 얘 어딨어? 그리고 이 밑에 많은 소스를 뒤져서 또 찾아야겠죠. 그러면 에러가 날 수도 있고 컴파일러에게도 그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하는 방법 깔끔하게 함수들 지금 해당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함수들은 원형 함수로 다 이렇게 위쪽에 기술을 해놓고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함수는 밑에다가 이렇게 기술을 해줍니다. 코드를 리뷰할 때도 이게 좋은 점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코드를 볼 때 이 함수가 안에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간단하니까 별거 없어 보이는데 복잡하면 굉장히 많은 기술이 되겠죠. 여기 이 함수의 내용을 다 볼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이 함수에 볼 필요 없이 그냥 이 함수는 결과로 두 개의 매개 변수에 대해서
반환값으로 더 센 연산을 해준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요 원형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호출해서 그냥 쓰면 될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방법을 더 선호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 함수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함수를 또 다른 함수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반환형이 int니까 이런 int가 있는데 반환형이 없는 함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것은 void로 여러분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rint 펑션이라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자, 이 함수 원형이고요. 밑에다가 또 함수의 정의구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네,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함수는 매개 변수도 없고요. 그죠? 그 다음에 반환도 없어요. 그래서 반환이 없을 때는 void 써주고 매개 변수가 없을 때는 void 써주던가 아니면 이렇게 그냥 비워둔 걸 우리가 많이 합니다. 비워둔 게 더 낫겠죠. 자, 그러고 나서 실제로 호출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호출부에서 호출을 해보면 네, 이렇게 매개 변수 없이 그냥 호출하면 되겠죠. 자, 실행을 해보면 네, 위쪽에서 먼저 30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매개 변수도 없고 반환 형태도 없는 그냥 호출된 함수에서 출력을 해주는 코드가 찍힐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알아보면 sum 함수 원형을 할 때 이렇게 매개 변수의 변수를 선언해 주는데요. 이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데이터가 어차피 들어올 건데 이게 x건 y건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죠? 중요한 건 자료형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자료형만 이렇게 명시를 해줘도 아무런 문제 없이 컴파일이나 이런 거는 다 되고 실제로 실행도 정상 실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하는 방법은 이건 개인마다 차이인데 이 방법을 더 선호해요. 여기다가 x를 붙이는 게 별로 의미가 없겠죠. 실제로 이거는 선언만 해주고 틀만 잡아주는 거고 실제 정의부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 방법을 우리가 더 깔끔하고 좋기 때문에 더 많이 사용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내려와서요. 여기까지가 이제 C 언어에서 했던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C++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개 변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매개 변수는 파라미터라고도 합니다. 매개 변수는 값을 이용하는 방법과 참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뭐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몇 번 들어보신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생소할 텐데 우리가 흔히 영어로는 call by value, call by reference라고 합니다. 함수를 호출할 때 데이터를 가지고 밸류를 가지고 호출하느냐 아니면 레퍼런스 말 참조라는 얘기겠죠. 뭐 생소하실 텐데 참조라는 말을 가지고 호출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데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cbv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호출을 해요. cbv로 이렇게 해서 a를 넣어주고 있죠. 호출합니다. 그러면 a가 들어갈 때 a는 a 메모리에는 10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10이 이쪽으로 쭉 들어갑니다. 이때 들어갈 때 a는 분명히 어딘가에 뭐가 있어요? 메모리 어딘가에 이렇게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이 안에 10이라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 메모리의 하나의 공간이겠죠. 그러면 이 공간에 있는 10이 함수 호출 시에 매개 변수로 전달이 될 때 복사해서 전달이 됩니다. 이 함수에 있는 주소, 이 변수가 갖고 있는 메모리 주소, 얘가 통째로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값이 있죠. 데이터 값만 카피해서 복사해서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즉 메모리는 이 순간 얘를 호출하는 순간 A10이라는 공간과 그 다음에 X10이라는 공간 두 개가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A의 공간, 그 다음에 여기는 뭐에? A로부터 복사되어진 녀석, X의 공간이 새로 생긴 겁니다. 즉 메모리 주소가 달라요.
메모리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이 x를 가지고 이 안에서 아무리 많은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이 a에는 영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절대. 즉 메모리의 공간이 다른 거니까. 그죠? 이걸 우리가 call by value, 데이터를 복사해서 데이터 값에 의해서 함수를 호출한다 라고 해서 우리가 call by value라고 합니다. 자, x는 a하고 관계가 없는 녀석, 카피된 데이터만 카피된 녀석이기 때문에 이 x에다가 1을 더해서 반환을 하면 11이 찍히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 a의 값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a를 다시 출력을 해보면 a의 원래 갖고 있던 값 10이 그대로 찍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방법은 별로 이렇게 이슈가 아니에요. 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콜바이 레퍼런스를 한번 볼게요. 콜바이 레퍼런스는 참조에 의한, 우리가 아직 C++에서 참조라는 거 아직 학습을 하지 않았는데요. C에서 포인터를 배운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포인터가 메모리에 접근을 하기 위한 메모리 주소를 관리하는 건데, 참조는 변수에 대한 닉네임, 별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인터보다는 약간 개념이 좀 쉬운 개념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C++에서. 자, 그래서 일단은 참조에 대한 거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하고요. 일단 참조, 어떤 변수에 그 별명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참조라고 한다고, 참조자라고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cbr이라는 여기에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함수를 자세히 보시면 반환형으로 인트를 받고요. 그 다음에 반환하고, 그 다음에 cbr 함수의 이름이 나오고, 이 안에 매개 변수를 봤는데 매개 변수 안에 이렇게 and라는 그런 기호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참조예요. 포인터를 나타낼 때는 asterisk로 나타내고 있죠. 네, 참조를 나타내는 이렇게 and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조를 이렇게 매개 변수로 받는다는 얘기는 얘를 호출할 때, cbr을 호출할 때 a가 지금 들어오죠. 그러면 a에 있는 데이터가 들어온 게 아니라 a를 가리키는 별명, 예를 들어서 영희의 별명이 꺽다리예요. 그러면 꺽다리로 그냥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즉 꺽다리는 a라는 녀석하고 똑같은 녀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가 그대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a가 그대로 들어왔어요. 단지 별명을 갖고 들어온 거죠. 별명을 뭐라고? x라는 별명을 갖고 들어온 겁니다. 여기는 데이터가 들어온 건데 여기는 이제 별명, 이름을 대신하는 별명이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별명을 갖고 들어온 값을 이렇게 우리가 x는 x 플러스 1로 해버리면 이 a의 값을 직접 수정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카피해서, 데이터를 카피해서 한 게 아니라 직접 별명만 붙여서 갖고 들어와서 수정을 했기 때문에 원래 a에 갖고 있던 데이터 값이 변질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반환을 했습니다. x는 1을 더했으니까 11이 찍히겠죠. 11 찍혔습니다. 다음에 a의 값만 한 번 더 찍어보니까 a의 값이 뭐로 변경되어 있어요? 11로 변경되어 있겠죠. 이게 call by reference, 참조에 의한 우리가 함수 호출 방법. 여기가 call by value, 데이터 값에 의한 함수 호출 방법.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요거 하나로서 참조를 기본으로 한 함수 호출이냐, 데이터 카피를 기본으로 하는 함수 호출이냐에 따라서 결과물은 완전히 틀려질 수가 있고요. 프로그램상으로 보면 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콜 바이 레퍼런스 반드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참조자를 우리 뒤에서 배울 텐데요. 참조자는 이렇게 and만 붙여주면 참조자라고 우리가 칭합니다. 별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다음 매개 변수를 디폴트로 정의해서 호출 시 매개 변수가 없어도 함수가 정상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이드 나왔네요. 이런 구구단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구구단이라는 함수는 어떠한 매개 변수를 넣어주면 그 매개 변수를 받아서 1서부터 9까지 i가 시작되면서 해당하는, 내가 3을 넣어주면 3일은 3, 3이 6, 3, 3은 9에서 3, 9, 27까지 이렇게 해서 구구단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깜빡 잊고 내가 구구단이란 걸 호출하는데 99단을 호출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3을 넣어주면 3단이 나오겠죠. 근데 깜빡 잊고 99단 매개 변수를 넣어주지 않았어요. 원래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부분에는 매개 변수를 달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매개 변수를 넣지 않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디폴트 매개 변수를 미리 사전에 정의해 놓고, 여기서는 지금 9입니다. 매개 변수는 디폴트로 9야. 그래서
매개 변수를 던져주면 들어온 매개 변수의 값으로 연산을 시작하고 매개 변수를 이처럼 넣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디폴트 9죠. 9 가지고 그 연산을 수행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디폴트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폴트 매개 변수를 한번 해보면 좀 지울까요? 지우고 자 인트 했고 99 단위라고 네,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주는데요. 얘는 인트로 여기서 x를 받습니다. 숫자를 받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는 너는 디폴트로 일단 9야. 수가 안 들어오면 9고 수가 들어오면 그 들어온 수로 계산을 해야 돼 라고 명시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명시를 해주놓고 나서 여기서 실제로 포문을 돌려서 int i는 뭐 1서부터 해볼까요? 곱셈은 1서부터 시작하니까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i 뿔뿔 자 이렇게 포문이 돌아가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COUT 그다음에 받은 x 써주고요. 네, 곱셈이니까 에스타리크 적어주고 i 해주고요. 좀 길게 나가는데요. 한 거 다 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연산한 결과 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x 곱하기 i 그다음에 행을 바꾸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구구단을 호출을 해야 되겠죠. 구구단 호출을 할 때 이렇게 호출을 해서 여기다가 3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실행을 하면 3이 들어가죠. 그러면 디폴트가 9이지만 3이 들어왔으니까 3단에 대한 구구단이 출력이 되겠죠. 에러가 났네요. 어디가 에러 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구구단 값을 반환해야 됩니다. 여기다 int라고 제가 해놨죠. 자 int니까 뭔가 반환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그냥 int 0 하나 그냥 반환해 주면 돼요. 반환해봤자 뭐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게 끝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반환형이 없다 그러면 void로 이렇게 하고 return 이제 반환형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겠죠. 둘 중에 하나 여러분이 편하신 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이제 자 이렇게 되겠죠. 3이라는 숫자를 넣어줬기 때문에 디폴트인 9의 값은 무시되고 3 가지고 연산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0을 아무것도 넣어주지 않을게요. 이렇게 그러면 자 0도 넣어주지 말아야겠죠. 자 매개 변수가 아예 없다. 그러면 디폴트인 9로 연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9단이 연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디폴트 연산자 종종 자주 쓰이는 거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름이 같은 함수는 매개 변수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중복 함수라고 보통 합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 안에 함수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자, 함수가 여러 개 있는데 sum1, sum1, sum1이 있습니다. 근데 매개 변수가 어떤 녀석은 하나만 받아요. 어떤 녀석은 두 개 받습니다. 어떤 녀석은 세 개 받아요. 아니, 두 개 받아요. 그죠? 근데 두 개 받는데 어떤 녀석은 인트형이 아니고 이렇게 더블형이에요. 또 반환형도 더블형이에요. 즉 이름만 같이 반환형이라든가 매개 변수의 개수, 매개 변수 타입이 다른 거예요. 이런 걸 중복 함수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호출부에서 헷갈리겠죠. 그죠? 자, 호출부에서는 여기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인트형 매개 변수가 두 개 있는 걸 호출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그냥 인트형 매개 변수 두 개 던지면 됩니다. 만약에 하나는 더블형이고 하나는 인트형을 쓸 거야. 그러면 이렇게 더블형 데이터, 인트형 데이터만 호출을 하면 알아서 이렇게 이쪽으로 찾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중복함수 굉장히 많이 쓰이는 기법이고요. 똑같은 기능인데 매개 변수의 타입이라든가 개수 또는 반환형의 모양에 따라서 함수를 똑같은 함수 이름을 중복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 자주 쓰이는 기능이니까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함수는 CL을 하신 분들은 그다지 어려움이 없고
그죠? 근데 처음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신 분들은 함수로 재밌기도 하지만 함수를 선언하고 정의하는 것부터 약간 낯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눈에 자주 익히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음에 C++에서 나오는 콜 바이 밸류, 콜 바이 레퍼런스, 특히 콜 바이 레퍼런스 우리가 참조자를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참조자를 이용해서 함수로 호출할 때 그 호출부에 있는 데이터가 변질될 수 있다는 거 꼭 굉장히 중요한 요소니까 꼭 잘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디폴트 매개 변수와 그다음에 중복 함수 꼭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